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점심으로 카레를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암 예방된다는 거 진짜인가요? 아, 피디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강황이 암에 좋다더라. 카레를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또 강황 속의 커큐민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더라.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실제로 강황은 예전부터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식재료로 그리고 또 약재로도 사용되어 온 식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울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강식품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황이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또 카레를 자주 먹으면 암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황이 이제 분명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유익한 식재료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황을 먹어도 우리의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강황을 먹고 있는데도 정작 몸에서 활용되는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흡수가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강황이 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커큐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흡수율을 높이는 비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황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카레만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제 먼저 강황이 왜 주목받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노란색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여러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큐민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마다 강황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커큐민은 염증 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 유지 측면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강황을 어떻게 보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강황과 울금을 기혈 순환을 돕는 약재로 활용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기혈이 막히면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강황은 이러한 순환을 돕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 그럼 매일 카레만 먹으면 건강 걱정 끝인가요?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강황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입니다. 흡수율이요? 네, 커큐민은 몸에 들어가더라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기는 쉬운데 체내 이용률이 낮은 것이죠.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형태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매우 낮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황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생각보다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좋은 성분이면 몸이 알아서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몸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영양소는 물에 잘 녹고 어떤 영양소는 기름에 잘 녹곤 하죠. 커큐민은 대표적인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지방입니다. 강황은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그다음에 견과류, 우유나 요거트 같은 지방 성분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카레를 만들 때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아, 카레가 괜히 기름에 볶는 음식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요? 갑자기요?
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요, 커큐민의 체내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과 후추는 건강 분야에서 대표적인 궁합 조합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하죠. 그럼 카레 먹을 때 후추를 뿌리는 게 괜찮겠네요. 적당량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량 사용하면 자극이 너무 강할 수가 있겠죠. 뭐든 과하면 안 되는 것처럼 건강식품도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과 저녁 중 언제가 좋나요? 공복보다는 식후가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강황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소량 타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유랑 후추, 오늘 제대로 배우네요. 그런데 강황도 부작용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100%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강황 역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황가루를 매일 한 숟갈씩 드시거나 고농축 커큐민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요, 건강관리 방법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담석증이나 담도 질환이 있는 분들인데요. 강황은 담주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담석이 있거나 담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소 오른쪽 윗 배가 자주 아프거나 담낭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나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황 역시 혈액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앞둔 분들도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큰 수술이나 시술을 앞둔 분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복용 중인 건강식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의료진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강황뿐만 아니라 홍삼,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식품도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음식 수준으로는 괜찮지만 고농축 추출물이나 건강보조제 형태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말만 듣고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위장이 약한 사람도 괜찮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강황은요, 성질이 따뜻한 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열이 많거나 속쓰림이 잦거나 위산 역류가 심한 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식후에 소량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강황가루를 매일 엄청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건강식품을 약처럼 생각해서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건강은 과유불급입니다. 강황도 적당량을 음식처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황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식품은 아닙니다. 특히 담석증이 있는 분, 그리고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
수술을 앞둔 분, 임산부, 그리고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식품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강황도 보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강황 한 가지 그리고 홍삼 하나, 어떤 영양제 딱 하나로 건강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시죠.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기본입니다. 강황은 그 위에 더해질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카레 먹을 때 후추를 조금 뿌려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강황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황은 이제 좋은 식재료이지만 만능 해결사는 아니죠.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섭취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강황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